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에 혹은 그 파고의 마지막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흥 운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2차 대각성 운동이 결국은 완전주의, 그 퍼펙셔니즘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강화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유토피안 공동체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이 땅에서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완성, 사회적 완성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꿈을 가졌던 다양한 그 기독교인들이 실험적 공동체를 만들었었던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그 종파 운동, 우리가 섹테리언 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는 몰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안식교라든가 그런 운동들도 이런 운동의 또 흐름의 연장선에서 출현했던 19세기 초반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들과 같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만 당시 미국 사회가 첨예하게 직면했던 다양한 형태의 개혁, 사회적 문제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흥 강사들은 당시에 적어도 19세기 초반에 남북전쟁 이전의 부흥 강사들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후천연설주의자였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개인의 완전을 꿈꿨는데 또 그런 것들이 종말론과 연대하면서 후천연설주의자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예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게 전천연설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 오는 것을 후천연설이라고 말하죠. 전천연설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고 그 악한 인간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더 사회는 빠르게 악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회를 개량하려고 혹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일체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역사의 끝자락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습니다. 역으로 이제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역사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된 세상의 끝자락에 그 절정에 예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나 정의나 그다음에 선 이런 것의 시대가 그런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연설을 갖고 있는 그 부흥사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이런 부흥이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의 일을 그 역사 그다음에 세상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후천연설주의자였던 부흥사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는 그건 반드시 사회개혁운동과 맞닿아서 혹은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19세기 전반에 그 부흥 강사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단지 개인의 혹은 개인적 차원의 죄만 혹은 그들 안에 있는 도덕적 문제만 주목한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관찰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변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혁될 것인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전반기에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목했던 미국 사회의 이슈들이 뭐였느냐? 그거는 대표적인 것이 금주, 술을 금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그리고 세계 평화, 그리고 세속성, 또 다양한 형태의 악,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 그다음에 노예제도, 또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19세기 초반에 부흥 강사들이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목했던 당시 교회 안팎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부흥 운동이 이런 다양한 사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급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그 부흥운동에서 그 각성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을 어떻게 대항하고 또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범죄와의 전쟁,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이런 운동이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렸던 당시 직면했던 악이라든가 개혁의 대상들이 뭐 술 먹는 문제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같은 거라든가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노예제도라든가 여성의 권리라든가 교도소의 개혁이라든가 교육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후반으로 갈 때 그 관심의 대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운동 초창기 19세기 초반에 대각성 운동을 벌였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초기에는 개인의 죄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그것이 노예제도 문제를 축으로 해가지고 여성 문제라든가 사회적 빈곤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 같은 보다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이슈로 이제 그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불신앙 문제, 그다음에 술, 음주 문제, 주의를 범하는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들 간에 여전히 만연했던 결투의 문제라든가 노름,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적어도 개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중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설교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을 설득하는 그런 차원이었죠. 술 먹지 마라, 아내들을 구타하지 마라, 뭐 주일날 빼먹지 마라. 이런 것은 무슨 뭐 법이라든가 뭐 교권을 동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의 또 부흥 강사들의 아주 강력한 설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 이런 관심들이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후기로 갈수록 보다 이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바뀌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827년인데 그때 요 시기에 미국 사회에 아주 영향력 있었던 목사 중에 한 명이 라이먼 비처라는 분입니다. 이 라이먼 비처는 예일 대학 출신이었고 그 2차 대각성 운동 때 예일 대학에서 벌어졌던 그 티모시 드와이트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심했던 청년인데 나중에는 미국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되죠.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오하이오로 가서 그 레인 신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지성적인 목회자로서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1827년에 미국 사회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토지 독점. 땅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공장에서의 문제, 공장제도, 그래서 토지 문제, 공장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경제 문제, 이런 뭐 토지 문제라든가 공장 문제 같은 것들이 이런 일종의 경제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복음주의자들한테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선구적으로 비처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라는 것이죠. 왜 냉담했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국은 뭐 토지 문제가 됐든 공장의 문제가 됐든 거기서 나타나는 개인의 빈곤의 문제 같은 것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이 게으르고 무책임해가지고 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을 설득해서 개인이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비처는 그걸 좀 더 구조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아직 미개척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토지를 독점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저쪽에 땅 없는 데로 가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심각한 아주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해고를 당해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그다음에 또 몸을 팔았던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발견됐을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뭐 이런 문제가 1820년대, 30년대 미국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개인을 설득해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관심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남북 전쟁을 겪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되고 거대 도시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게 되죠. 이러면서 예전에 농촌 사회 혹은 소규모 소도시에서 살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슈들이 또 문제들이 미국 사회에 막 터져나오게 되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인식도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37년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1837년이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공황이 왔던 해이기도 하죠. 우리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왔던 1928년, 29년, 30년 그때 공황만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황들이 크고 작게 나타났었는데 1837년에 공황이 이제 왔습니다. 이 1837년에 공황이 오자 그때부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황이 오게 되면 회사가 도산이 되고 파산하게 되고 그래서 대량 실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물건은 또 더 안 팔리게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또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빈곤의 문제라는 게 단지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건 결국 사회적 차원의 문제고 제도와 법이 뒷받침되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중신학에 해당되는 그런 인식이 이제 그 미국 사회에 나타나게 되고 그쪽으로 점점 관심과 인식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7년 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은 1842년도에 그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 중에 에드워드 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드워드 커크가 이 빈곤의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에는 그게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도덕의 문제다. 정신 못 차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커크가 보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보다 근원적인 문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찾아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한 9년 정도 지난 1851년이 되면 장로교 평신도 중에 또 아주 저명했던 인물 중에 스테픈 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픈 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뭐냐면 New Themes for the Protestant Clergy.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제.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제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노동자들, 그다음에 노동 문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아주 나빠진 거죠. 그 전에 이미 그보다 한 20년 전에 비처가 공장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콜웰이 같은 문제를 지르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로교 평신도였던 콜웰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1853년, 54년 이 경에 미국의 그 잡지 중에 이제 신문이죠. The Independent, 독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그 신문사가 일종의 새로운 도시 갱신 프로그램, 도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캠페인이죠. 그런 거를 그 인디펜던트지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신문사가 그런 그 도시 개선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적이 뭐냐면 집세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잡지가 이제 운동을 벌였던 거죠. 집세, 그다음에 건물, 환경
이게 지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이제 1850년대에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이슈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183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같이 대각성 운동을, 이게 다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던 그런 환경 상황 속인데, 초반에는 역시 그게 기독자의 완전을 성령세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을 주로 하다가 183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미국 사회가 직면하고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종교인들이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서 미국 교회가 다양한 이제 그 쟁점들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아젠다를 찾아내게 된 거죠. 아까 뭐 주택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또 빈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문제, 그 앞서서는 뭐 또 감옥의 문제, 또 여성의 문제, 노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룹니다. 특별히 그 중에 술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했고, 나중에 갔어도 술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다가 이제 다양한 아젠다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고 단체도 만들고 뭐 이슈도 뭐 언론에서 다루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부흥 강사들도 그런 이슈를 막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울트라이즘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one idealism이라는, 이런 울트라이즘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뭐 극단주의라고 말할까요? 또 하나는 뭐 one idealism은 하나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어떤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각 문제마다 그 특정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금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 뭐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노예 문제에 관심을 갖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어떤 면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새로운 계층들이 만들어지고 영역이 분화되면서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사회의 그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이슈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주 운동을 뛰어든 사람은 미국의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 보면 뭐 빈곤이라든가 사회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악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게 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술만 미국 사회에 없으면 미국 사회는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정치적으로나 폭력 같은 것도 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 문제에 꽂힌 사람은 여성들이 참정권만 얻게 되면 미국 사회는 패러다이스가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식.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게 서로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면서 우후죽순 문제들이 벗어난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슈,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한 가지로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것처럼, 그래서 왜 우리 문제에 너희들이 관심을 안 갖느냐, 왜 너희들은 금주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딴짓거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생각, 한 가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환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미국 사회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도미노처럼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one idealist라고 말하거나, 아까 말처럼 울트라이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명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게 되지만 어떻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 시기에 1800년대 초반에는 이 울트라이즘이나 원 아이디얼리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만 달라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보다 구조적이고 이제 보다 총괄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개혁 운동들이 하나로 결집돼 가지고 빵 터진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노예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다음 편에 이어서 같이 또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